추세적으로 잘 가는 이슈들, 그리고 트레이딩 성공률이 높았던 종목들에는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트 공부 많이 하시죠. 뭐 패턴, 뭐 수급, 뭐 캔들, 뭐 거래량 등등 이런 기술적 분석 연구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우리가 아는 이런 기술적 분석 실제 거래에 적용하면 잘 되나요? 뭔가 이 2%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 같은 트레이더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성과를 잘 내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차트를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이 차트 공부는요, 정말 이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친 상태로 하고 있어요. 마치 이 학교 시험 공부처럼요, 단순 공식만 달달 암기를 해서 문제풀이만 하는 그런 느낌.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진짜 공부는 이 개념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 이게 진짜 공부라는 거. 주식은 이 차트가 메인이 아니라요, 이 차트를 통해서 이 차트에 나타난 이 심리를 공부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심리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런 패턴은 좋은 패턴, 이런 패턴은 나쁜 패턴, 그냥 구구단 암기하듯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방식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는요, 분명 한계를 느끼는 구간이 분명 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심리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 중에요, 하나로 차트 분석이 더해져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차티스트들은 보기에는 차트를 분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에는 차트를 통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이 심리 상태를 읽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 트레이딩 관련 옛날 책들, 옛날에 나온 책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 심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제시 리버모어라던가 뭐 우리가 쓰는 이 캔들 차트를 고안한 일본의 혼마 문행이사, 이분이 나온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기본적인 누구나 알 법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책들을 보면요, 우리가 익히 아는 이런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패턴들, 이런 게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런 인간 심리가 이 책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혼마 문행이사 책 안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장의 이 형태는 계속 진화하고 바뀌는데요, 이 시대가 바뀌어도요,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요, 그 거래의 이 본질은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래를 하는 주체가 이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 인간은요, 이 감정이 있고,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 집단 심리가요, 군중의 형태로 집중되고, 그 군중의 움직임이 하나하나 뭐 파동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주가의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 심리의 이 본질은 같아요. 남이 돈을 벌면 배가 아픕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나도 따라서 벌고 싶어지는 게 그냥 본능적인 심리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돈을 잃을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본능적으로 가진 속성이에요. 이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이게 이 나타나는 형태, 이 형태가 매번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이 기술적인 이론들만 공부할 게 아니라요, 이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흐름을 같이 공부를 해야 이 기술적 분석들이 더 의미가 있어집니다. 이 심리의 이 흐름, 이 변화를 공부하다 보면요, 정확히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만의 감이 분명 생길 거예요. 이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분석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 여러분만이 가진 직관, 즉 이런 감이라고 하죠, 이런 게 합쳐졌을 때요,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심리의 흐름을 보는 훈련, 이걸 어떻게 하는가? 뭐 차트 뭐 이런 거는 그냥 공부하면 되는데 이 심리, 흐름 뭐 이런 것, 이걸 어떻게 훈련하냐, 어떻게 볼 수 있냐, 제가 이거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것만 딱 몇 달만 연습해보세요. 뭐 돌파 매매를 하던, 뭐 눌림 매매를 하던, 뭐 아니면 추세 매매를 하던, 어떤 거래를 하던, 이 훈련이 더해지면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훈련의 원리는요, 컴퓨터가 하기 어려운 분야, 즉 이 인간이 가진 이 직관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훈련 방식이거든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HTS 키면요, 이렇게 0181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이 창 있죠. 이 창 보면요, 매일매일 이렇게 많이 급등한 종목들이 나와요. 뭐 여기에 뭐 ETF, E10 스펙 뭐 이런 거 빼고, 뭐 거래대금은 최소 뭐 100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 급등한 종목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매일매일 급등한 종목들이, 이 종목들을요 쭉 이렇게 보면서요, 이 주가 등락률 상위 10종목, 뭐 좀 시간이 많다 하면 뭐 20종목, 30종목 이런 식으로요, 주가가 올라간 이유를 매일매일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뭐 진짜 찾아도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으면 그냥 이유 없음이라고 기록하세요. 대부분은요, 뭐 이런 식으로 종목, 이렇게 뭐 가장 많이 급등한 종목들 여기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왜 올랐는지, 올라간 이유들, 이렇게 특징주 기사를 보통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왜 올랐는지 짤막하게 한 줄 정도, 그냥 왜 올랐다, 뭐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그냥 종목마다 다 기록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날 날짜별로 일기처럼 기록을 해두시는 겁니다. 일기처럼 꾸준히,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 주가 상승 이유가요, 뭐 논리적이든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이 개논리든 일단 기록을 해보세요. 일기처럼. 이 HTS에 보여지는 이 차트는요, 그냥 과거로 돌아가서 그냥 복귀하면 쉬운데, 이 특정 시점에 그 주가일 때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올라간 이유, 그리고
그날의 시장의 분위기, 그거는 이게 기록을 해두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서 공부할 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말로만 듣는 거랑 직접 본인이 느꼈던 그 감정, 그런 것들을 적어서 보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이 매일매일 급등했던 종목들의 이유와 분위기를 기록을 해두시고요, 그 후에 그 주가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이 몇 가지 패턴, 이 유형이 보이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게 제일 많은데요, 급등하고 주가가 다시 원위치로 하락하는 경우. 그러니까 딱 급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줄줄줄 흐르고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빠지는 거,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주가가 급등했는데 좀 잠잠하더니 다시 급등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N자형 패턴, 요런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요, 그냥 쭉쭉쭉 계속 날아가는 종목. 계속 가네? 이런 식으로 이 눌림목이 굉장히 짧고 그냥 잠깐 내려가는 척하더니 올라가고, 정말 그 가파르게, 정말 그 살 틈을 주지 않고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매일 올라간 종목들을요,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요, 분류를 해두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요, 어떤 이슈, 주가를 상승시킨 이슈나 그 재료에 따라서요, 이 시장에 있는, 이 주식시장에 있는 참여자들, 이 심리가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흐름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 이런 이슈에는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요런 이슈, 요런 분위기에는 요렇게 반응하는구나. 쉽게 말하면요, 주식시장의 유행, 트렌드, 이게 느껴질 거예요. 이 유행, 이 트렌드를 타는 종목들, 추세가 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어떤 느낌을 주는가, 이 느낌을요, 이 차트 패턴과 함께 보는 거예요. 그 주가를 움직인 이유가 주는 그 느낌과 차트를 쭉 지켜보는 겁니다. 모두가 탐욕적으로 변하는 순간, 와, 이건 진짜 호재다 하는 이런 이슈는 차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반대로요, 모두가 공포에 빠진 순간, 야, 이거는 악재다, 큰일 났다, 야, 이거는 망했다 하는 순간에, 이런 날에는 차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이후엔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차트의 특정 추세가 만들어지는 구간에 분위기가 어떤지, 또는 추세가 끝나고 줄줄줄 빠지는 구간에, 이런 구간에는 분위기가 어떤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트 흐름은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의 그 느낌, 내가 받는 그 느낌, 이 시장에서 보이는 그 특유의 분위기, 느낌은 그때 기록을 안 해두면요, 시간이 지나면 까먹습니다. 이 느낌은요, 비슷할 때가 있어요. 촉이라고 하죠. 아, 느낌이 쎄하다. 그 쎄하다는 느낌이 바로 그 느낌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그 촉. 형태는 분명 다르잖아요. 매번 똑같은 일이 있는 건 아닌데, 이 느낌이 쎄할 때 그거를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고 빅데이터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트레이딩을 할 때 찾아야 하는 종목은요, 이렇게 반짝 급등하고 끝나는 종목들이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추세를 받는 종목들을 찾아야 돼요. 우상향할 종목에 기법이든 뭐든 적용을 해야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모멘텀을 계속 받는 이 종목을 찾는 게 핵심인 거죠. 아, 이런 이슈면 주가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아, 심리가 이렇구나, 이런 거를 계속 보다 보면요, 어떤 흐름이 분명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주가를 급등시킨 이슈, 그 재료가요, 앞으로도 시장에서 계속 팔릴 수 있는 이슈인지, 연속성이 있는지, 지속성이 있는지, 그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에서 이 잘 팔리는 재료가 무엇일까요? 이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것들. 저는 이렇게 연습을 이거 몇 년간 하다 보니까요, 좀 알게 된 게 있어요. 추세적으로 잘 가는 이슈들, 그리고 트레이딩 성공률이 높았던 종목들에는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새로움이고요, 그리고 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새롭고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아, 새롭다. 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이 새로운 느낌을 계속해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슈들을, 이런 느낌을 주는 주식들은요, 추세가 잘 붙어요.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상생활에 보면요, 뭐 인스타 맛집이라던가, 새로운 맛집, 뭐 신상, 우리는 이런 거 열광합니다. 사람들. 이 식상한 거에는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습니다. 뻔한 거, 뭐 따분한 거, 이런 거에는 반응 안 하죠. 과거의 어떤 새로운 것, 이런 거에 우리는 열광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거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쉑쉑버거 처음 들어왔을 때, 블루보틀 카페 이런 거 새로 나왔을 때 그때 분위기 어땠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강남역에 쉑쉑버거 처음 들어왔을 때 이거 버거 줄 서서 먹었잖아요. 막 지금은 이렇게 줄 서서 먹지 않죠. 그런데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거 되게 인기 폭발이었죠. 블루보틀, 이 카페, 이 브랜드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 정말 이거 여기 가보려고 줄 서서 기다렸어요. 이때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새로웠으니까요.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 느낌, 이 막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먹는 느낌,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이슈, 이런 게 시장의 매수세를 크게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도대체 왜 이 새로움에 반응을 하지?
이 원리가 도대체 뭘까? 그런 의문이 생겨야 돼요. 저도 이걸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의 원리를 알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도파민은요 언제 나오냐면요 약간 미래적인 상황,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거, 뭔가 기대가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좀 잘 나옵니다. 자, 한번 도파민 나오는 상황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가기 전날, 처음으로 수학여행, 생애 처음으로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가요. 이날 되게 기대되고 설레잖아요. 그때의 느낌, 아, 가서 어떻게 놀까?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재미있는 썰들이 생길까? 친구들과 놀 생각에 잠 잘 오지 않을 거예요. 자, 또 하나, 갖고 싶은 물건을 주문하고 이 기다리는 과정, 택배가 오기만 해도 매일매일 배송주에 눌러보면서 기다리는 거, 진짜 갖고 싶은 물건 주문했을 때 그때 우리가 갖는 그 감정과 경험, 그리고 좋아하는 이성과 썸을 타는 과정, 지금 정말 좋아하던 이성과 뭔가 좀 잘 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막상 오래 사귀어서 안정화된 단계가 아니라 막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잘 되는 그 과정, 그때 느끼는 감정,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과정, 딱 그 인천공항 딱 들어설 때 느낌,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여행 가서 그 벌어질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는 상황, 이런 때도 도파민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재미있는 드라마 볼 때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 그 다음 드라마를 그 기다리는 그 과정, 기대감이 정말 커지잖아요. 아, 다음에 얼마나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을까. 핵심은요, 무언가 이 기대하는 것, 이게 일이 진행되는 그 과정이 즐거운 거지, 막상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덤덤합니다. 딱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이슈, 이런 느낌일 때가 주가가 연속적으로 추세로 좀 잘 가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나마 그 느낌을 좀 설명드리자면 요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개콘 할 때 개콘 끝나면 다음날 뭐가 남아있어요? 월요일이죠. 이 월요일을 준비하던 그때 심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상황에는 도파민 나와요? 기대감이 없죠. 분명 이 개콘을 보고 끝난 이 순간에는 재밌게 잘 봤지만 그 다음 기다리는 게 월요일이라는 별로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도파민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금요일의 느낌을 주는 거, 일요일의 느낌을 주는 거 분명 다릅니다. 금요일 이후에는 주말이 있지만 일요일 이후에는 출근이 있어요. 딱 그래서 우리는 이슈를 찾을 때 이 금요일의 느낌을 주는 거, 아, 이제 시작인데 이제 금요일이야, 그 다음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느낌, 이 느낌, 이런 느낌, 이 과정이 시작되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이슈들, 이런 과정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올 때 매수세가 더 세게 붙습니다. 흔히 충동구매 같은 거, 이 인간의 이 심리 메커니즘을요 그대로 주식시장으로 옮겨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가 앞으로 뭔가 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때가 돼도 또 이 앞으로 미래에 또 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진행되는 과정, 이 연속적인 거를 크게 주면 줄수록요 이 사람들의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기대감이 클수록 이 탐욕의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고 그게 매수세로 이어지면서 이런 어떤 차트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이슈가 새로울수록 추가적인 시세가 잘 붙을 거고요. 이 이슈가 좀 식상하거나 좀 연속적이지 못한 거는 추가적인 시세가 잘 붙지 않고 줄줄 흘러내릴 겁니다. 한번 이 과거에 큰 시세가 있었던 이슈들, 이 한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작년에 뭐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성홀직스, 식량 관련 이슈였죠. 원래 이 식량 관련 이슈 종목들은 주가가 그렇게 막 크게 가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2022년에 굉장히 크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한 번 1차 급등이 아니라 뭐 두 번, 세 번 급등이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나왔죠. 왜요? 전쟁은 새로운 이벤트였죠. 우크라이나를 정말 칠까? 설마? 진짜 하나? 진짜 하네? 곡물 부족?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 이 논리가요, 그 당시 이 전쟁 이슈가 그 당시에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를 굉장히 크게 자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 전쟁, 이 새롭게 발생한 어떤 이벤트, 이 이벤트로 인해서 파생된 테마들, 이런 것들은 이 전쟁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굉장히 연속적인 이슈를 줬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코로나 있었죠. 모두가 겪었던 코로나. 과거에도 없었던 새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첫 확진자 1만 돌파할 때 느낌이랑 지금 1만 확진자 돌파 느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데이터로는 1만이랑 확진자 수는 똑같은데 이 처음으로 1만을 넘겼을 때 그 느낌과 이제 1만 돌파한 느낌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시장에서 반응하는 강도도 다를 거고요. 이제는 뭐 코로나 나오면 그냥 익숙하지만 이 처음일 때는 그 파급력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코로나 테마 굉장히 많았지만 뭐 진단키트 같은 기업들, 이 당시에 진단키트 수요가 폭증하면서 굉장히 큰 추세가 나왔죠. 이런 추세 안에서 이런 짜잘한 트레이딩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줬을 겁니다.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이슈가 아니라 이렇게 이 처음으로 뭔가가 진행될 때,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이벤트가 있을 때, 그리고 이 확진자 수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뭔가 계속 진행될 때는 이 모멘텀이
단발로 끝나지 않고 어떤 이런 추세를 만드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비교적 최근에 또 뭐 있었죠? 네옴시티, 새로운 도시 건설. 자, 네옴시티는 어때요? 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다고 하죠. 뭐 실제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꿈은 꿀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네옴시티 나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거기에 만약에 들어가서 막 수주도 많이 받고 뭐 수혜를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실제로 수혜가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아는 거지만 일단 시작할 때는 꿈을 꿔볼 수 있잖아요. 이 꿈을 꾸는 단계, 이 꿈이 커지는 구간에 추세는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이슈가 처음에 나오고 이 단발성으로 반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빈살만이 한국까지 온대, 뭐 그런 일정에 맞춰서 기대감이 쭉쭉쭉 반영이 됐잖아요. 그리고 빈살만 다녀가면서 어때요? 열기가 좀 식었죠. 이런 식으로 이 차트 요 당시 요때의 분위기랑 요때의 분위기랑 요때의 분위기, 요때의 뉴스 논조가 어땠는지,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 네옴시티 이때 한대 빈살만 온대, 대기업들 총수들 다 모였대, 분위기가 고조되잖아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이 차트 보는 게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또 뭐 흥행 신기록 뭐 이런 거 있겠죠. 과거에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를 처음으로 1위 했을 때 그때 한번 분위기 한번 기억해 보세요. 국내 1등 이런 건 많이 해봤지만 전 세계 1등은 정말 새로웠어요. 한국 1등은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 이 드라마 세계 1등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강렬한 기억이죠. 이런 건 시장에서 크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1위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처음 1위 한 거, 새로운 거, 과거에 없었던 경험, 아, 새롭다, 이런 거. 항상 처음은 파급력이 큽니다. 새로운 거. 맨날 1등 하는 친구가 1등 하는 거 그냥 익숙한 거죠. 꼴찌 하던 친구가 갑자기 1등 하는 거 느낌 자체가 완전 다르죠. 딱 이런 느낌이요. 새로운 거. 이런 상황에 사람들은 열광을 해요. 매수세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가? 뭐 크게 키워드를 잡아보면요, 로봇이 있을 거고요. 최근에 새로 나온 AI가 있을 거고요. 뭐 콘텐츠 크게 보면 요런 애들이 최근에 시장의 열광이 좀 큰 것 같아요. 특히 이 챗 GPT 이거 직접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나오고 나서부터 AI가 굉장히 크게 반응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거, 코난 테크놀로지나 뭐 솔트룩스 이런 AI 관련 기업들 보면 이 AI, 이 챗 GPT 이슈가 나온 이후로요, 반짝 상승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가파르게, 이런 거는 눌림목도 잘 안 주죠. 굉장히 매수 심리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챗 GPT라는 거 이게 굉장히 새롭잖아요. 그리고 이 챗 GPT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앞으로 이걸 활용을 해서 뭔가 많이 나올 것 같은 이런 기대감 이게 굉장히 지금 커진 상황이에요. 이 챗 GPT가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을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테마는 이런 식으로 추세를 굉장히 크게 받는 이런 차트 흐름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순히 이런 차트 기술적인 흐름들만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요게 처음 나왔을 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 로봇 이슈,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여기에 직접 투자를 하면서 로봇 테마가 굉장히 크게 가고 있죠. 삼성이 로봇에 투자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지분도 투자를 했네? 이런 거.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지금 이 분위기를요, 차트와 함께 계속 기록을 해두고 기억을 해보세요. 이 주식시장에는요, 이 테마가 있고 유행이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심리는 반복됩니다. 심리는. 유행도요, 처음에는 참신하고 재미있다가도요, 막 하다가도요, 이게 지속되면 피곤해지고 지루해져요. 또 새로운 걸 찾아요, 사람 심리가. 그리고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새로운 걸로 막 몰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런 트렌드 유행 주기, 이런 유행의 주기가 있고요. 이 유행의 주기를 한번 차트와 함께 계속 추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여러분만의 경험이 될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번 이 재료나 형태는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요, 결국 그 본질은 되게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사람들의 이 탐욕, 이 기대감을 계속 줄 수 있는 거를 계속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탐욕, 이 심리를요, 이 차트를 통해서 잘 읽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뭐 수급을 잘 보는 사람들, 수급을 통해서 잘 읽는 사람도 있고요. 뉴스만 보고도 이 심리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각 여러분마다 이 시장, 주식시장을 보는 이런 강점을 가진 분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만의 잘 쓰는 스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의 기법, 분석법,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분야들을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활용을 하면서 이 시장의 심리를 함께 같이 공부하면요, 굉장히 많은 실력 향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이 분석 방식에 플러스로 시장의 심리 상태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들, 이걸 매일 기록하면서 한번 공부를 계속 해보세요. 이게 당장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계속 하다 보면요, 아, 이런 분위기에는 주가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 여러분만의 시장을 보는 감이 분명 생기실 겁니다. 이 여러분이 가진 어떤 특정한 뭐 트레이딩 기법, 뭐 기술, 이런 거는요, 누가 똑같이 배우고 비슷하게 따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술과 함께 갇힌 여러분의 이 감이 있죠.
이 시장의 심리, 그 흐름, 느낌, 이 감은요, 남들이 따라하기 힘든 여러분만의 자산이 분명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얘기를 좀 길게 해봤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